날로 살짝 숨이 막힐 정도로 지금 먼지가 날로 지금. 먼지가 막 집으로 유리고 어디고 막 난리예요.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사냐고요, 먼지 때문에. 아유, 말도 못해. 여가 한번 살아보셔요. 서해안 바다를 막아 만든 거대한 간척지 새만금. 공사 시작 27년째인 현재도 먼지 날리는 허허벌판으로 남아있다. 동부가 경제 중심 도시가 될 것이라던 화려한 약속은 어디 가고 그동안 새만금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몇 시 비행이세요? 3번에서 탑승하시고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 대전까지 가는 인사항공 207편입니다. 엄마 이걸 열어봐. 왜? 열면 안 되는데? 괜찮아 여기 있으면 재밌게 잘 갔다 와요. 안녕. 이장 정병국입니다. 현재 저희 좌측 창문을 보시면 저희 항공기는 지금 약 33.9km 길이로 세계 최장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새만금 방조제 상공을 지나고 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건설이라는 새만금 간척 사업은 여의도의 140배가 넘는 바다가 국토로 바뀌어 현재 한국 국토 면적이 0.4%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1991년 간척 사업의 첫 삽을 뗀 지 27년째. 새만금의 현실은 상공에서 내려다보던 장엄함과는 거리가 멀다. 뻘이 뻘 봐요. 이 뻘. 이게 일어난다니까 공사 안 해도. 이러니. 여기다 좀 찍걸? 덮은 거 뭐, 여기 무슨 사막이에요 옆에. 매립이 끝나지 않아 흙먼지만 날리는 간척지 새만금.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바람 부는 게 막 넣는 거예요. 락스는 뭐 인정사정 없이 하늘이 캄캄해요. 옆 동네가 캄캄할 정도로 지금 뭐 캄캄해 지금. 바람이 부는 거 오늘 왔을 거야. 그렇게 지금 먼지가 말도 못하게 나는 거야. 말도 못해요, 지금.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사냐고요, 먼지 때문에. 하루 이틀 날마다 청소하고 또 화장실, 이 바닥을 청소하고 화장실 가보면 화장실은 이제 바닥이 검으니까 뻘이 막 그냥 시글시글해요. 이 문틀은 또 말도 못해요. 새카매갖고 닦으면 며칠 만에 이렇게 새카면 이 새배기로 돌아갖고. 노인들이 대부분이 시골 마을. 건강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게 막 뭐야 그게 그거 스모그를 안 하고 안개 여기 안개처럼 먼지가 막 이게 보통 바람 스모게 올 때는 걸어다니는데도 그 먼지 한참 나를 때는 눈을 못 떠. 그거 버릴 수도 없어. 모래가 들어가서 막 어디 차갑자 그런가. 방조제 건설 이후 강물이 말라 땅이 드러나면서 생긴 일이다. 개발이 안 돼 먼지만 날리고 있는 새만금 사업. 새만금과 비슷한 시기에 개발이 시작했지만 결과는 전혀 다른 도시가 있다.
금융 관련 기업과 기관들이 입주해 있는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국 상하이의 푸동이다. (550여) 개의 금융기관과 17,000여 개의 외국 기업이 입주해 있다. 푸동 내 외국인만 15만 명. 중국 정부가 경제 특구로 개발하면서 중국 개혁 개방의 상징이 됐다. 미국 뉴욕에 맨하탄이 있다면 중국 상하이에는 푸동이 있는 셈이다. 현재의 모습에서 논과 밭뿐이던 과거의 푸동을 떠올리기란 쉽지 않다.那个时候就是有一句话，宁愿浦西一个床，也不要浦东一幢房。过去浦东就是一条浦东大道，很小，都是些农村小路。现在就变化很大了。过去要到浦东呢，都是坐轮渡，坐轮渡呢，那时候只要3分钱就可以来回。去的时候扔个绸子，回来他就自动不用钱就回来，就3分钱。那个时候，现在都有隧道了，现在就很方便。现在不得了，变化很大。浦东高楼林立，都是白领，金融中心已经是很普遍的，外国人白领都在那里工作。 상하이는 도심을 흐르는 황푸강을 중심으로 동쪽 푸동과 서쪽 푸서로 나뉜다. 푸동이 개발되면서 상하이 도시권은 2배로 커졌다. 본격적인 푸동 개발이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중반이다. 중국 정부가 푸동에 금융산업을 도입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제조업 중심의 성장의 한계를 느꼈고 제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런 금융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기업의 투자, 융자, M&A와 같은 데 필요한 자금 조달을 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중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금융을 통해서 산업의 구조를 전환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大家好，我叫卓小静，今年23岁了，刚刚从东华大学毕业。我在学校学习的是教育技术学，所以现在我在 STIA 实习，从事的是老年人家庭护理方面的影像制作工作。我将来的梦想是想在上海拥有一家 IT 方面的数字化学习公司。 我们像上海的毕业生当中，有很多是从比如说全国各地来上海上大学的同学，他们觉得上海是个非常有机会的城市，所以毕业之后想要留在上海的人也非常多。大公司、国际大公司工作，有的人就是想继续学习深造，也有的人想自己创业。 上海的竞争非常激烈，像我们不仅要和中国的其他同龄人竞争，甚至要和国际的有能力的人才竞争。比如说我们。 푸동에 있는 상하이는 지금 기회의 땅이 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인재와 기업들이 모여들고 있다.
푸동의 제조업단지는 현대적인 산업단지로 탈바꿈했고 보세 특구에는 다국적 물류회사들이 진출했다. 푸동 내 창장은 국내외 기업들의 연구개발센터가 자리잡아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린다. 샤오진이라는 스타트업 기업도 대표가 한국인인데 상하이를 거점으로 중국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 많이 몰려 들어오죠. 왜냐하면 성공을 하면 그 마켓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익사이팅하죠. 지금 외국보다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하고 있고 하나 시작을 하면 아주 급속도로 나가버리고 하기 때문에 무섭기도 하고 굉장히 재미있고 그렇죠. 푸동의 남쪽 섬에 건설된 양산항.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폭발적인 물동량 증가를 불러왔다. 2005년 개항한 이후 5년 만에 처리의 물동량 세계 1위로 올라섰다. It's very cool. I mean, it's a lot of things. It's very interesting. He's really close to my face. Size, big size. It's huge. Where are you from? From USA, Missouri. Yeah. 미국의 대학에서 스타트업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이 양산항을 찾았다. 이들은 상하이와 무역을 통한 비즈니스를 구상 중이다. 여기서 이제 그 물건을 미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보내서 이제 이득이 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는 거죠. 시장이 아무래도 크니까 만일 그 수요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 보내는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이제 성공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죠. 상해의 주소지를 가지고 기업을 운영을 한다 하면 굉장히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면 화장품 제품조차도 메이드 인 차이나는 그렇게 럭셔리하게 보이지 않지만 메이드 인 샹하이, 프로덕션 인 샹하이 이러면 일단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 있어요. 중국에서 생산됐지만 중국이지만 특히 상해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신뢰도는 훨씬 더 높다는 얘기죠. 푸동 개발은 상하이가 세계적인 물류, 금융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중국이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자, 온 전라도민들의 부푼 기대 속에 오늘 역사적인 기공식을 갖게 된 새만금 간척 사업, 이제 잠시 후에 그 기공식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점화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당선 이듬해인 1989년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이 발표됐고 1991년 기공식이 열렸다. 관리소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 관문이 열려 있습니다. 안전사고는 위험이 있습니다. 서해 바다로 이어지는 동진강과 만경강의 하구. 세계에서 가장 긴 새만금 방조제가 있다. 100% 우리 기술로 해냈다. 작은 철공소에서 시작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이 회사. 새만금 방조제 배수관문을 직접 설계하고 제작해 시공했다. 여기가 지금 물 배제가 그때그때 팍팍 되면은 그렇지. 반도는 하중이 그만큼 적을 것 아니야.
세월이 흘렀지만 당시 건설 현장에서 뛰었던 많은 직원들이 여전히 회사를 지키고 있다. 제가 그때가 1990년대니까 아마 30대 초반 정도 아마 그렇게 기억이 나네요. 어렴풋이. 네. 바다 위 만리장성이라고 불릴 정도의 대역사였다. (2010년) 방조제 완공 때까지 2조 9천억 원이 투입됐고 건설 장비만 91만 대가 동원됐다. 그 당시에 새만금 관문 공사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30m, 폭이 30m고 높이는 약 한 15m, 중량은 약 한 480톤 정도 이렇게 그 규모인데 수문이 20세트입니다. 방조제 높이와 단면은 10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파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은 없었다. 지금도 그때를 회상해보면요 감회가 남달라요. 그래서 한 번씩 그 현장 인근을 지나가다 보면은 과거가 상당히 많이 스칩니다. 공사할 때 당시에 추워서 덜덜덜 떨었던 모습들을 하며 아이고 뭐 이런 말은 방송에서는 안 되는데 소피가 많아가지고 어쩔 줄 모를 때 정말로 참 주마등 같이 떠오르죠. 새만금 개발은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생존권을 주장한 어민들과 생태계 파괴를 우려한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서울에 도착한 공직자와 시민들로 구성된 삼보 일베 일행이 오늘은 여의도 국회를 4바퀴나 돌았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완공을 코앞에 두고 법원의 결정으로 잠정 중단됐습니다. 환경론과 개발론의 팽팽한 대립 속에 4년 7개월을 끌어온 새만금 사업이 계속 진행되게 됐습니다. 바다 위에 만리장성으로 불릴 만큼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새만금 방조제가 마침내 그 위용을 드러냈다. 우여곡절 끝에 방조제 건설에만 꼬박 19년이 걸렸다. 다음 단계인 매립공사는 현재 조성률이 36%에 머물고 있다. 그 당시에 방조제 공사가 끝나면서 빨리 추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너무 공사가 지금 이렇게 그냥 지지부진하고 하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이 현장에 몸을 담아서 이 시공을 했는데 제가 죽기 전에 이 발전된 모습을 봤으면 쓰겠는데 우리 대에 그걸 볼 수가 있을지 이것도 좀 우려스럽습니다. 새만금 개발은 전체 간척지 면적에서 담수호를 뺀 70% 정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산업연구용지,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 등 6개 용지로 나눠 추진 중이다. 자연적으로 바닷물이 빠지고 일부 매립이 이루어지면서 활용 면적 절반 정도의 땅이 드러난다. 새만금은 동북아 국제 거점 도시로서 간선도로와 신항만, 신공항 건설도 예정돼 있다. 2013년부터는 새만금 개발청이 설립돼 공사를 관할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지금 준설매립은 거의 어느 정도 조금 올해면 완료가 되나요? 대부분은 완료를 하는데요. 뭐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일부는 남게 됩니다. 그리고 공정상으로 연역지반 처리 공정이 끝나고 해야 되는 공정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진행을 그 이후에 내년 정도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동서도로는 2015년 새만금 광역교통망 중에 가장 먼저 착공됐다. 현재 공정은 31%. 2020년 완공 예정이다. 동서도로에는 교량이 4개가 있습니다. 근데 109에 2개, 209에 2개. 이 부분은 저쪽 신항만하고 연결돼 가지고 진입도로 연결할 수 있는 교량이고요. 그다음에 한 중간 정도의 수상교통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배가 드나들 수 있게 해서 교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동서도로는 올해 말 착공해 2022년 완공 목표인 남북도로와 십자형의 광역 교통망을 이루게 된다. 동서도로 예산이 지금 저희가 요구한 한 900억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정부안에서 반영된 거는 한 500억이 조금 넘게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2018년 예산에서는 900억 정도 확보돼야 2020년 완공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또한 우리 전체적으로 새만금 기반시설 쪽에서도 지금 남북도로 1단계는 하고 있는데 2단계는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간척지를 매립해 기업을 유치하는 건 둘째치고 사회 기반시설 공사를 제때 완료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다. 감독님. 예, 고맙습니다. 새만금 개발청 고희성 과장은 새만금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뛰고 있다. 이 일을 맡게 된 지도 올해로 벌써 8년째다. 세종시에 있는 새만금 개발청에서 일주일에 2-3번 전국으로 출장을 다닌다. 지금 뭐 하시는 거세요? 이 기업이 새만금에 투자를 검토했다가 최근에 그 파일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다른 지역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기가 어렵겠다 했는데 신정부 들어서 새만금이 좀 잘 될 것 같으니까 생각을 또 바꿔서 다시 한번 새만금 고려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새 정부에서 무슨 인센티브가 특별히 좋아진 게 있느냐 이제 질문이 왔어요. 아직 그런 건 없다 그랬더니 알겠다 그러고 이제 대표이사하고 국장님하고 한번 면담하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와서 제가 답을 해준 거예요. 반갑습니다. 국장님 부총무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 설비를 만드는 제조업체와 미팅이 잡힌 날이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취지로 이제 앞으로 좀 언어를 바꿔가지고 새만금 개발청이 물론 한시적인 계약기가 있긴 하지만 광활한 수상 또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저희가 태양광 투자를 함께 함으로써 기업 유치도 하고 이런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가능성을 봤습니다. 긍정적으로 흐르던 기업 담당자와의 대화도 최종 투자 유치까지 이어지는 건 드문 일이다. 저희가 투자 상담하는 기업 수가 100개라고 치면 그중에 실제 투자가 되는 기업은 1개 정도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아직은 새만금이 기반 시설도 부족하고 매립이 많이 안 돼 있습니다. 새만금에 이제 기업들이 와서 투자를 한다고 당장 의사결정을 해도 당장 투자할 부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먼저 개발해놔야 기업들이 들어옵니다.
기업들이 들어오고 나서 개발한다.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프라도 안 갖춘 상태에서 어떤 기업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조속히 그 국제공항, 그래서 굉장히 큰 국제공항과 큰 배가 들어올 수 있는, 군산공항 정도 되지 않습니다. 큰 배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항만을 조속히 빨리 만들어줘야 기업들이 아마 많이 들어와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은 기업 유치. 고 과장이 기업 상담 중에 자주 받는 질문이 하나 있다. 동북아 무역 중심 이런 얘기는 인천도 하고 뭐 새만금도 하고 부산도 다 합니다. 그 인천 공항을 중심으로 3시간 반 안에 인구 뭐 100만 이상 도시가 쉬운 한계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인센티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서 저 인천에 가서 분명히 들었는데 똑같은 얘기를 새만금도 한다. 부산 갔더니 또 같은 얘기를 한다. 심지어는 거기에 나오는 외국인 모델조차도 똑같다. 도대체 새만금은 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른 지역은 지방의 사업이고 새만금은 국가의 사업이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유일의 사업이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대의 간척 사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거든요. 현재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은 한 손에 꼽을 정도다. 3년 전 새만금에 투자를 결정한 이 외국 기업은 지난해 공장이 완공돼 가동을 시작했다. 벨기에에 본사를 둔 글로벌 화학 기업으로 타이어를 만드는 데 쓰이는 첨단 소재를 생산하고 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이만한 큰 최종적으로 새만금 투자를 결정하기까지 중국은 유력한 후보지였다. 주말마다 올라가시나요?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관리에 대한 그룹 경영진에서는 요즘은 지적재산권, 그러니까 노하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검토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지적재산권 노하우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장점이 훨씬 더 중국보다는 많다고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중국보다는 한국에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당초 설명과 다른 언제가 될지 모를 기약 없는 사회 기반 시설이다. 인프라나 항만이나 물류, 공항 이런 것들이 더 발전할 거라고 당연히 믿고 있고 그런 청사진을 새만금에서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한 투자 결정하는 데서 요인이 됐는데 현재는 많이 안 들어와서 그게 원료가 저희가 군산항으로 들어오면 저희도 굉장히 좋은데 군산항으로 올 수 있는 그 물류가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오기는 배편이 있기는 있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좀 더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군산항을 통해서 수입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을 시작한 지 20년 되던 해, 우리 정부는 새만금 투자 유치를 위해 국제 포럼을 열었다. 지금은 미국의 대통령이 된 트럼프의 아들도 부동산 회사인 트럼프 그룹의 부회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기대와 달리 외국 투자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당초 새만금 개발은 부족한 식량 자원 확보 차원에서 농지를 조성하려던 게 목적이었다. 하지만 조성 사업이 늦어지면서 쌀 과잉 생산 시대가 됐고 개발의 목적도 신도시 개발로 변경됐다. 간척지에 공장과 건물을 세우는 건 농사를 짓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였다. 농업용지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간척만 하면 됩니다. 이게. 간척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뚝을 쌓고 쌓은 뚝에 있는 물을 빼내고 거기다가 모를 심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비용이 얼마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여기에다가 이제 아파트를 짓고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요. 그렇게 되지는 않고 이게 이 일정 공사를 할 수가 있는 지표면 이상으로 매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새만금 사업은 6명의 대통령을 거치면서 계속 이어져 왔다.
대통령 당선자들의 후보 시절 공약은 늘 거창했다. 매번 선거 때마다 대선은 물론이고 총선, 지방선거 때마다 가장 단골 공약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새만금을 내가 당선되면 완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 아주 그냥 기초 의원부터 시작해서 대통령까지 수십 년 동안, 20년 동안의 단골 공약이에요, 이게. 하지만 공약은 이행되지 않았다. 정부와 지방정부는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에 바빴고 약속했던 예산은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다. 새만금 개발은 경제 논리가 아닌 생색내기식 정치 논리에 희생됐다. 맨날 선거 때마다 많이 주겠다고 해놓고서는 정부에서 안 주는 거예요. 돈을 야금씩 진짜 아무리 해도 조금씩 주고 돈 안 줘요. 그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정부로서는 돈을 넣어주자니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지금은 서로가 이제 나무 위처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정부에서는 전라북도 일로, 전라북도에서는 중앙의 일로.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라는 거예요. 상하이 푸동은 지금 개발 계획이 성공하면서 많은 게 달라졌다. 중국 상하이에서 성공한 부동산 전문가를 통하는 마이클 주젠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整个上海的基础设施建设比较好，学校比较好，医疗条件比较好，那么大量的外来人口涌入，包括一些高净值的一些人，比如说那些上市公司的老总啊，他的子女啊，那么大量的有钱的高净值的人来这里买房。 푸동이 처음부터 개발이 순조로웠던 건 아니다. 하나의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천문학적인 자금, 여기에 중앙정부의 강한 의지가 필요했다. 因为当时我们对邓小平他认为浦东开发的晚了，可是即使在那个时候，我们的领导层认为已经晚了的时候，大家还不愿意来浦东。你知道浦东开发怎么来的？当时国家规定，每一个省必须在浦东盖一幢楼，因为大家不愿意来嘛。 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야 한다고 중국 정부는 생각했다. 반대도 심했지만 중국 정부의 의지는 일관되고 강력했다. 결국 24개의 지방정부가 푸동에 고층 건물을 세워 공무원들을 입주시켰고 사람들도 모여들기 시작했다.在浦东开发的早期，每个省过来盖一幢楼，对它的计期的利益可能是有损失的，也有可能是比较大的损失，对某些省份来说。但是这种楼在浦东盖了之后，在后面的几十年的经济发展过程中，它给这个省带来的经济收益远远大于当时的计期损失。所以说，我们从长远来看，这笔买卖是非常划算的。 중국 정부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국제적인 자문단을 꾸린 것도 성공의 원동력으로 꼽힌다. 자문단을 통해 객관적이고 다양한 논의가 가능했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의 마스터 플랜이 완성됐다.
1990년대에는 중국 정부가 푸동을 금융의 중심지로 개발할 수 있는 노하우라든지 경험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외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을 했고요. 그런 자문단의 어떤 조언들을 중국 정부와 같이 합의를 했고 정책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다는 점입니다. 푸동의 기업 유치도 속도가 붙었다. 조세 혜택 대상과 범위에 국내, 국외 기업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30%이던 법인세율도 15%로 낮췄다. 복잡했던 행정 절차를 줄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And now we commemorate the opening of Shanghai Disney Resort. 3, 2, 1. 중국 정부가 지난해 6월 상하이에 문을 연 디즈니랜드 테마파크를 유치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야 출자도 해주고 그리고 너희가 필요하면 모든 세제 혜택 파격적으로 해주겠다. 그리고 뭐가 문제냐? 토지? 오케이. 토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가격으로 주겠다. 행정적인 절차? 이것도 다 풀어주겠다. 복잡한 과정에 대한 걸 다 없애고 실제로 너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100% 만족시켜주겠다라는 투자에 대한 매력을 준 거죠. 테마파크를 유치한 파급 효과는 컸다. 개장 1년 만에 1,100만 명이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찾았다. 상하이 예를 보면은 디즈니랜드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주변에 건설 경기가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주변에 대한 그 도소매, 물류, 숙박, 도시, 교통, 요식업이라든지 여행업들이 약 한 30% 정도 성장한 거로 나타나 있고요. 또 의외로 글로벌 테마파크가 들어오는 건 기술과 자본이 축적된 어떤 서비스 IT에 대한 총체적 사례들이라 이렇게 보면 돼요. 테마파크만큼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이 별로 없어요.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푸동 개발은 정부의 의지와 그리고 규제 철폐 그리고 다양한 의견 수렴 이 3박자가 골고루 잘 조합이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좀 보기 드문 그런 성공 사례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How are you? Very good. Oh. You play very well. Yeah, What? Thank you. I'm really your fan since my teenager. Really? It's a miracl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I'm happy to be here today. Nice to meet you too. Thank you for coming. 세계적인 유명 피아니스트의 잠깐의 점심 나들이가 깜짝 이벤트가 됐다.
name of the song? The last one is the Semangun anthem for the city of Semangun. City of Semangun. Yes, it's the main theme. Main theme. Yes. Oh, Yeah. okay.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Have a nice day. 바라카시 한국을 찾은 건 연주회 공연이 있어서가 아니다. 새만금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시작한 헌정곡 작업을 위한 방문이다. This instrument is very easy to cut in the mix. Very good intro. 바라캇은 국제 아동기금 유니세프에서 친선대사로 일하면서 우연히 한국 대표를 통해 새만금을 알게 됐고 새만금의 금세의 마음을 빼앗겼다. I felt really touched at the beginning because it's very rare as an artist and composer that you have this kind of honor to write a music that will have such a strong meaning. It's not just a fantasy or it's just not an emotion, it's much more than that. I feel that as composers, it's our role to observe also the society in general. It's not about Koreans or Japanese or Canadian or Russians. It's just the people. We are inspired people and we want to inspire others. And this is very touching when, as an artist, you can offer a certain legacy with the music. The desire to create a better society, a better place to live, I think is very important in these days, that we need projects to be together, feel together, because we change. 푸른 눈의 이방인. 하지만 누구보다 새만금이 보여줄 미래에 대해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Because right now we saw some nature, we saw the huge seawall, and I told myself how this city will, exist, how it's going to happen. But the most important feeling was it's going to be people. Because cities exist because of people. Even if you have buildings, if you have towers, even if you have the best equipment in the world, at the end of the day, the success of the city will be about the people. 연결고리는 동부아시아 경제허브 새만금을 국가적 자산으로 키워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째, 공공주도 매립을 확대하겠습니다.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서 공공기관이 관광 레저용지와 국제협력용지 매립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둘째, 동서도로, 남북도로와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를 포함한 핵심 기반시설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난해보다 대폭 늘리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문재인 정부 들어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탄력을 받고 있다. 반가운 소식도 들려왔다.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개최 장소로 새만금이 확정됐다. 세계 각국의 청소년 5만여 명이 새만금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도 새만금을 살리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로 하나의 미래의 희망의 땅, 정말 꿈 같은 땅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거기 담당 비서관 만들고 국정과제에다 집어넣고 또 새만금 개발청도 만들어졌으니까 다 모든 거는 이제 국가의 대정부의 의지와 국가 정책의 의지가 제대로만 이렇게 투영된다고 가정하면 정치적으로도 얼마든지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지금 현재는 국회고 어디고 다 만들어졌으니까 이제는 우리 청와대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이미 토지의 소유 관계가 대단히 복잡해서 정부가 계획적으로 모든 지역을 계획도시로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은 1억 2천만 평을 새롭게 매립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군산이 원래 일제 때 이제 수탈의 중심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중에서 이 가옥은 일제 수탈에 그 앞장섰던 일본인의 가택이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어려웠던 조선 사람들의 삶을 핍박시켜서 만든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이 집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한편 또 되게 한쪽으로는 마음이 아픈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군산과 김제, 부안에 걸쳐 있는 새만금은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만 있는 게 아니다. 새만금에서 바라다 보이는 63개 섬, 고군산 군도는 천혜의 비경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고군산 군도 섬들 가운데 하나인 선유도에는 당시 해양왕국 고려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 (900년) 전 고려 왕조는 송나라 황제 휴종이 고려에서 일단 1000명을 파견을 하니까 국가 차원의 영병을 새만금에서 거행을 할 정도로 새만금의 위상은 정말 대단한 거죠. 새만금은 일찍이 동북아시아의 국제 외교와 문물 교류의 중심 무대였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열려있고 바다에서 국력을 쌓아서 고려 때까지는 정말 나라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서 고려 왕조는 해양 왕국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동시에 코리아라는 이름을 전 세계에 알렸죠. 미래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바다에 대한 인식, 관심을 새롭게 가져왔는데 아마 그 중심에 새만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새만금은 고고학자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양 문화가 융성했던 곳이 새만금입니다. 과거 새만금 개발은 말뿐인 정치 논리에 휩쓸리면서 방향을 잃고 흔들렸다. 국가사업으로 기업을 유치한다 하면서도 행정 절차를 줄이고 규제 장벽을 낮추는 데는 인색했다. 성공 모델이 된 중국 푸동과 허허벌판으로 남은 새만금. 이제 새만금에 새로운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야 할 때다.